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정부의 조치에 맞춰 금융당국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박미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는 제한됩니다. 금융권도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폐지하고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대환대출과 추가대출도 제한합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특히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미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가계대출 추이를 살피며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오는 7월부터는 가장 강력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아요. 특히 이제 현금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옥죄다 하더라도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 규제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만 봐도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됐고 이후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2%를 기록했던 은행권 가계 주담대 증가율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인 2020년 1분기에 1.6%대로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대출 중과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신규 대출이 기존 상환보다 늘어나면 추가적인 대출 제한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